담배의 성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담배가 탈 때 생기는 끈적끈적한 점액물질인 타르를 비롯해 최루탄의 원료 포름알데히드, 산소와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여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 또 담배 중독성을 유발하는 니코틴과 휘발유 성분인 벤젠, 카드뮴, 또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나프틸아민까지 모두 2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 4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을 함유한 담배는 암 발병률을 최대 6.5배나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한 해에만 수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의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흡연의 사회 경제적 피해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은 필터가 이런 유해 물질들을 상당량 걸러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실제로 원래 담배 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많은 유해 물질을 걸러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 1% 이하 정도밖에 못 걸러냅니다. 근데 담배 연기 속에는 워낙에 유해 물질이 많아요. 그 중에 1%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담배 꽁초가 워낙에 많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담배 환경에 영향 주는 것은 대단히 크고, 그 다음에 담배 꽁초에 묻어 있는 그런 유해 물질들은 이 생물들한테 농축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농축되고 다른 이제 가축에 농축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농축된 것으로 사람이 이제 음식으로 들어오게 돼서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담배 한 개비는 겨우 10g 정도로 아주 가볍지만 이 담배 한 개비에 담긴 유해성은 가히 치명적이다. 1차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자신과 또 간접 흡연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과 식수, 생물을 오염시킨다. 유레카! 데이터 마이너란 데이터와 광부라는 의미의 마이너를 합쳐놓은 말로 광물을 캐내는 광부처럼 데이터를 캐내는 사람을 의미하죠. 우선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그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결과에서 함의를 얻어내는 그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축적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규모로 형성된 데이터 속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일이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형태가 불규칙적이며 범위 또한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목표로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 변환을 거쳐 패턴 분석을 통한 해석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한다는 면에서 통계학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통계학은 비교적 크지 않은 범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목표로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은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 대상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푸느냐, 왜 푸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 마이너는 어떤 그 분석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를 직시하고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 그래서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데이터 마이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결과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에선 구매자의 소비 패턴과 성향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상품들을 추천해주고요.
제조업 분야에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로 불량품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등 제품의 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이 일터 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그런데 약속 장소엔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는데 바로 그때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의문의 문자 한 통. 아니 갑자기 웬 주차장? 뭐 일단 도착하긴 했는데 저 멀리 주차장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남자. 왠지 느낌이 문자 보낸 그분 같은데 이때 남자를 향해 다가오는 차량. 위태로운 순간 가뿐히 차량을 피하는데 근데 이 행동을 반복한다? 아니 위험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예 간단한 저희 제품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건 뭐예요? 블루투스 이어폰 아니에요? 이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넥밴드입니다. 한번 체험해보기로 한 제작진. 일단 귀마개하고 안대부터 착용해 주세요. 귀마개를 해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상태에서 넥밴드를 착용한 뒤 박수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맞추는 실험을 진행.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답을 척척 맞춘다? 진동이 오네. 가만히 있는데 이거 왜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이 넥밴드가 바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넥밴드입니다. 바로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넥밴드 연구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무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데?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비장애인분들한테는 삶의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청각장애인분들한테 접목을 하면 좀 장애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도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없는 소리를 진동으로 알려줘 사고 예방, 의사소통에도 도움을 준다는데 이제 왼쪽에서 큰 소리가 나면 왼쪽 게이지가 더 크게 올라가고 오른쪽에 소리가 나면 오른쪽 게이지가 더 올라갑니다. 진동 횟수, 그다음에 진동 세기를 사용자가 이제 설정하시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넥밴드가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엔 성능을 더 높여 넥밴드에 이어폰을 단 보청기까지 개발했다고. 이러한 청각장애인용 넥밴드를 개발하게 된 건 바로 청각장애인의 대응력을 높여 취업 시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청각장애인분들이 한 달에 보통 한 270에서 300명 정도 취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힘든 점은 이제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그거에 이제 반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불렀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본 거거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왔다고 치면 이제 저기 이제 메뉴가 뜨거든. 네. 위에 이제 매뉴얼을 보면 자 보시네요. 5G 통신망을 활용해 구현한 AR 글래스입니다.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홀로그램 입체 영상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와, 여기 2019년 맞나요? 영화 속에서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네요. 작업 현장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행해야 할 과정들도 확인할 수 있죠. 덕분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작업들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5G 기술입니다. AR 글래스를 활용해 원격 지원도 가능한데요. 헤이 지니, 전문가 연결. 현장의 작업자와 전문 엔지니어를 연결해 현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작업자께서는 협동 로봇의 이쪽 부분을 체크하셔서 모터가 이상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된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게임이야? 일이야? 일도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 있겠네요. AR 글래스로 전송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전문가 역할을 하시는 분께서 이제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눈앞에 되게 현실감 있게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고 정말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AR 글래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업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격으로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5G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에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고장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담배 찌꺼기 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울산대학교. 담배 쓰레기통 앱 개발자인 한민 씨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에 보상의 개념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담배꽁초를 넣게 되면 이 신호가 스마트폰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후원 광고가 이제 팝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광고를 보게 되면 캐시가 적립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담배꽁초를 센서가 부착된 쓰레기통에 버리면 연동된 휴대폰에 깔린 앱이 인식해 자동으로 적립금이 쌓이게 되는 구조. 그가 이런 쓰레기통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땅에 버렸다. 그리고 남들이 버리길래 버렸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쓰레기를 많이 버려봤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버렸고 귀찮아서 땅에 버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쓰레기를 버릴 때 보상을 해주면 이 문제를 약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앱을 개발하기 전에 필드 테스트를 통해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패턴을 분석해봤다고 한다. 흡연 구역에 일반 쓰레기통과 담배 쓰레기통을 비롯해 총 3개의 쓰레기통을 두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쓰레기통 사용률 자체가 현저하게 낮았던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통과 연동된 앱을 통해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려주고 여기에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보상을 해줌으로써 쓰레기통의 사용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흡연자들을 자연스럽게 흡연 구역으로 유도하고 비흡연자가 겪을 간접 흡연을 줄이며 길거리 쓰레기의 70%에 해당하는 담배꽁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학교부터 시작해 설치 장소를 늘려갈 예정이다. 계속 학교에 설치하면서 저희 제품을 이제 개선하고 보완할 거고 점점 설치되는 학교를 많이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랑 지금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휴게소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5G 시대를 맞이해서 폭발적인 무선망의 확장은 경계 영역을 더 빠르고 쉽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의 도래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은 무엇보다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능형 사이버 공격과 내부 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정보 보호 시스템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보안 시스템은 예전의 보안 시스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5G 시대를 맞아 기존의 물리 보안과 정보 보안에 이어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융합 보안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보, 물리, OT, IoT 등 그 보안 영역 간 융합 또는 보안 기술이 타 산업과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보 보안 대상 영역이 IT 자산에서 물리 보안 자산으로 그리고 OT 자산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5년 가트너는 이런 모든 보호 대상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 개념으로 이것을 디지털 시큐리티라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융합보안 관제 플랫폼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운영기술, 산업제어 등 산업에서 쓰이는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사이버 위협은 물론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레카! 다음으로 찾아간 곳, MC 정구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이거 보세요. 이번 과학기술은 티셔츠? 아니 건전지도 없는데 티셔츠에 불이 들어와요. 아니 티셔츠에 배터리도 없이 불이 들어온다고요? 쌤 안녕하세요. 아니 티셔츠가 굉장히 신기한 게 있네요. 저희가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이제 티셔츠에다가 배터리를 발라서 만드는 말도 안 돼요. 무슨 그리기만 해도 건전지가 돼요. 그러면 지금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직접 할 수 있어요? 불신 가득했던 MC 정구 직접 체험을 해보는데 이 위에다가 이 그려진 도안대로 이 전기가 통하는 펜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게 전기가 통하는 펜이라고요? 네. 모양은 일반 펜과 흡사한데 이 특수 펜으로 도안 위에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연필로 색칠을 한 뒤 전해질 용액을 바르기만 하면 끝! 배터리가 완성이라는데요. 전구를 붙이자 우와 정말 불이 들어온다. 여러분 진짜 그리기만 해도 전구에 물이 들어왔어요. 고분자 전해질과 아연 등을 결합해 그리는 배터리를 만드는 첨단 기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려서 충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있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음으로써 그 스마트워치에서 하는 기능들을 그걸 핸드폰으로 전송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를 이제 정말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유레카!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관여 없이도 스스로 빅데이터 속에서 지식의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원리는 바로 학습 능력입니다.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죠. 사람의 뇌신경을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컴퓨터 스스로 추론과 판단을 하는 딥러닝. 이러한 기능의 활용 가능성은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죠.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브로드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하나만 꽂으라면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꽂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딥러닝 전과 딥러닝 후라고 분류할 수도 있어요. 2006년 기준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에 따라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 수준에서의 고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레카! 이번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기술을 만나러 가봤는데요. 의자 위에 놓인 이 방석이 그 기술이랍니다. 도대체 방석의 안전과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이게 스마트 방송이라고 하는데 일반 방송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한번 앉아보시죠. 여기요? 네. 오, 네. 앉겠습니다 그러면. 자, 앉아도 그냥 방송인데요? 자, 휴대폰 한번 화면을 보시죠. 여기 노란색 표시가 지금 앉아 계신 방석의 위치를 나타내요. 이게 제가 앉은 걸 표시하는 거예요? 오, 완전 신기하다. 사람이 방석 위에 앉자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방석에는
사람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핸드폰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이나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앉은 상태에서 관리자가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자 이렇게 방석과 핸드폰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렇게 어린이를 확인해달라는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 방석이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통학하는 차량에 혼자 아이가 방치되지 않기 위해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 출결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레카!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집약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하이퍼루프는 시속 1,300km로 달리는 여긴 미래관인데요. 하이퍼루프는 시속 1,300km로 달리는 미래 교통수단입니다. 하이퍼루프를 타고 우주관제센터로 갈 수 있는데요. 좌석의 배경 화면이 이동하면서 실제 이동 비행선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도착지는 우주관제센터. 경고. 현재 한반도 부근에서 우주관제센터는 지구를 실시간 관측해서 지구의 기후, 기상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각의 상황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운석 충돌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VR 기기와 컨트롤러를 착용하고 달 기지에 있는 로봇을 원격 조종해서 중력장 발생 장치를 가동하는 특별 임무를 수행해 보는데요. 하나 잡으신 다음에 반대쪽 실린더 안에 세로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현재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방금 진단을 마쳤습니다. 첨단 의료 진단부터 시술까지 3D 프린터로 인공뼈를 제작합니다. 인공뼈 제작 완료. 방금 인공뼈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감각 전달 장치는 그리고 모니터를 보면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절해 수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자가 화면에 따라 움직이는 플라이트 셔틀을 타고 2049년 미래 도시를 구경해 보는데요. 정말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변화하는 걸까요? 유레카! 이것이 바로 담배꽁초를 퇴비화시키는 기계라고 하는데 불씨가 붙어있는 담배꽁초를 그냥 기계에 넣었을 경우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한다. 저희가 보통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시고요. 이게 피시고 나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잘 끄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보통 그냥 대충 비벼서 끄시고 하시는데 저희 같은 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파쇄 장치가 있어서 이게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으면 파쇄가 되면서 불씨하고 같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이렇게 파쇄가 되면 2차로 이렇게 교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미생물이와 혼합되어 있는 톱밥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서 부숙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퇴비로 빠지는 원리입니다. 기계를 열어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담배꽁초의 파쇄가 진행되고 이때 담배꽁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필터 부분도 파쇄가 이루어진다. 파쇄된 담배꽁초는 미생물이 들어간 톱밥과 혼합되면서 퇴비가 되는데 담배꽁초가 퇴비가 되기까지는 약 20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담배꽁초를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필요한데 이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다. 오랜 연구 끝에 나무와 볏짚,
그리고 토양에서 추출한 미생물 균을 이용해 유기성 슬러지 소멸용 미생물을 개발해냈다. 미생물이 일단은 들어감으로 해서 퇴비 이제 담배꽁초의 유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비화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커피 찌꺼기나 음식물 쓰레기 등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한 퇴비화 작업은 여러 곳에서 진행됐지만 담배꽁초를 퇴비화하는 일은 시도되지 않았었다.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유해 성분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검증 때문이다. 그러면 이 담배꽁초가 퇴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실험이 또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24시간 이제 분해 정도를 이제 측정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기계에 담배꽁초 350g을 투입해서 24시간 후에 이제 남은 장량을 조사했을 때 47g만 남은 걸로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분해가 됐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결국 자연과 인간에게 돌아오게 될 담배꽁초의 유해성.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담배꽁초 퇴비화 장치 개발에 나섰다는 이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퇴비에는 환경부 규격이 있지만 담배꽁초 퇴비에는 규격이 없어 이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아직은 시제품만 나와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 규격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